네, 2024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친구, 이제 노무현 사람, 친노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 그가 호남 정치에 눈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찔렀느냐고요? 호남이요, 이재명이 한동훈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아주 정면으로 호남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느냐? 1월 27일 이 방송을 하는 오늘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씨가. 근데 여기에 김종민 씨가 참가했어요. 김종민 씨는 조홍천 의원 등등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낙연 씨와 별도로 탈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 이게 물론 가칭입니다. 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김종민입니다. 그 미래대연합을 만들기로 했던 김종민 씨가 이낙연 씨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새로운 미래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해서 그것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라면서 정면으로 이재명은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물론 예측한 거긴 하지만 지금 조홍천,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나와서 미래대연합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래대연합이 이낙연 씨가 만들고 있는 지금 새로운 미래와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는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양양자하고 이준석 씨가 서로 이제 합당을 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미래대연합하고 새로운 미래도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씨가 이 새로운 미래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종민 씨가 아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김종민 씨는 누구냐? 용띠입니다. 용띠. 64년 용띠. 올해가 환갑이겠죠. 네. 호남 사람은 아니고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다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83학번입니다. 대학 다닐 때 구국학생연맹 사건, 86년도 사건이죠. 구국연맹. NL 계열입니다. 주사파 계열입니다. 학생운동이 83년부터 다시 4년에부터 이제 각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먼저 시작해서 학생회가 조직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학도곡단이었죠. 그래서 학생 자치조율로 학생회가 만들어지면서 주사파들이 학생운동권을 주도하는데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그런 구속됐다가 2년간 투옥돼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안희정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93년도에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새로운 신문 막 나온 건데 거기서 정치부 기자로 하다가 그러면서 노무현하고 점점 가까워져 갖고 노무현 지방자치연구소 노무현 씨가 만든 거기를 통해서 노무현하고 인연을 맺죠. 그리고 이제 기사 생활을 그만하고 잠시 강사를 합니다. 그때 뭐 논술 시험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다서 논술 강사로 많이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9년 시사저널 기자를 합니다. 99년은 제가 95년도에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한 3년 몇 개월 동안 시사저널에 있었는데 제가 시사저널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는 얼굴 기억이 없어요. 시사저널에 99년도에 들어왔죠. 저는 그때 동아일보로 갔고 그러면 다시 노무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렇다가 한 가지 일은 진득하게 못하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를 오래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 2002년에 그만두고 이제 시사저널이 IMF 위기를 맞으면서 99년도, 2000년도 이때 이제 굉장히 흔들려서 주인이 바뀌고 그러죠. 저는 이제 그때 나와갖고 동아일보로 왔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있다가
이 친구는 하여간 그때쯤에 시사전을 들어가서 2002년에 나와갖고 투자회사 기획실장을 하다가 다시 노무현 캠프에 들어갔고, 노무현이 당선되자 청와대로 들어가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입니다. 2004년도죠. 그래서 전형적인 노무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죠. 그래갖고 이제 친노 정치 세력 활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노무현 씨가 자살하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제 그가 친했던 안희정 씨가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니까 그를 도와주죠. 친노 세력 중심으로 뛰어들어서 안희정이 당선되는 바람에 충남에서 정무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국회로 진출을 하려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이인재 씨가 논산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걸 돌파를 못하다가 2020년 민주당이 압승할 때 21대 국회 그때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원입니다. 친노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거고 안희정하고 아주 가까웠다. 그리고 충청남도 논산 출신이다. 이인재를 이겼다. 그리고 구국연맹 출신이다. 운동권이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기자다 출시다 이렇게 좀 튀는 아까 경력이 다양한 거는 튄다는 얘기죠. 자, 그런 그가 광주 컨벤션 센터 이낙연 씨가 만든 새로운 미래라 그랬나요? 거기 광주시당 창당 행사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런 연설을 하면서 자, 이제 다가오는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치자. 지금 이재명 씨는 한 석만 더 많아도 이긴 거다. 그걸 원한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한두 석 더 많이 얻어서 일당을 한다고 쳐도 그 의석 갖고 윤석열 비판하고 법안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방탄하면은 국민들이 그 다가오는 2020년 대통령, 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또 지지해 주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겠죠.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수를 차지했던 과반수가 안 되던 똘똘 뭉쳐서 이재명 재판 잘못됐다 하고 사법부 비난하겠죠. 이렇게 비난할수록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겠느냐. 냉정하게 호남 사람이여 생각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흘러서 27년도에 이재명과 한동훈이 대통령 선거에서 붙으면 이재명이 이기겠느냐? 어림도 없다.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 윤석열의 마력이란 제목을 붙여서 윤석열 신드롬을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져도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건 돌진개찐이에요. 독특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확 분위기를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갖는 능력 아니에요. 박정희가 5.16을 할 때 박정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도 바로 혁명에 동참하고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본 사람도 그냥 빠져들고 그 미국에 가서 그 깐깐한 미국 정치인들 앞에서 long time ago 하는 아메리칸 파이 불러갖고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한미동맹을 빡 잡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나서 옛날에 내가 아버지 따라와서 일본에서 먹었던 카레 먹고 싶다고 해갖고 일본 확 휘어잡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한동훈하고의 갈등을 저렇게 잡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다가 한동훈한테 후계자로 찍었을 때 그런 한동훈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재명은 민주당은 계속 뭐 따지고 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일가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에도 말 못하고 끌려다니는 부끄러운 정치는 하지 마라. 나는 그게 싫어서 탈당했다. 이낙연 대표도 그런 것 때문에 탈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득권 체제를 깨보자. 절박한 민심의 절규가 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주 한복판. 사실은 컨벤션 센터는 광주에서도 외곽에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어디라 그래야 되나? 제가 광주 지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한 노원구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는 가봤습니다. 이게 호남 지역에 보도가 되면서 저는 호남이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호남에서는 이제 권력을 잡았던 게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하고 DJP 연합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JP하고 틀어지고 난 다음에 이한동 씨를 총리를 시켜서 유지하다가 거기서 또 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호남이 정권을 못 잡으니까 호남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대통령 후보는 누구? 영남 사람 노무현을 내세워서 호남이 권력을 쥐어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문재인 때 같은 방식으로 했고 호남이 뭐 굉장히 바람이 있겠지만은 대권을 지는 거는 뭔가 방정식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게 물론 이제 앞으로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계속 민주당 세력이 많으니까 가능하긴 한다.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 틀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희 고향 안동 사람 이재명을 앞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노무현 또 DJ 같은 그런 그릇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기소가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신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호남 정치야. 생각해봐라. 차라리 이낙연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호남에서 호남에 대한 애학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고든 겁니다. 내일 아침 호남 지역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할지 김종민을 비판할지 맞다고 할지 아마 호남 논설위원들 오늘 고민 좀 할 거예요. 기사 다 쓰고 집에 들어가 자겠지만 자고 이 방송은 아침에 나오겠지만 처음에 어정쩡하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남 여론이 변할 겁니다. 안희정 친구 친노의 김정명 호남 정치에 눈을 찔렀다. 호남이여 이재명이 한동훈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네, 호남이 고민할 겁니다. 호남이 고민할 겁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40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